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 세계에서 백신과 항체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종식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달걀 노른자를 활용해 코로나19에 맞서는 항체를 만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박준동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소장님께서는 면역 연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신데요. 자, 이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여러 이공계열 연구소 중에 하나로 특히 면역학 연구 그리고 그 면역학 연구와 임상의학 분야의 연계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네. 면역학적 병태 생리를 가지고 있는 질병의 원인, 진단, 방법, 치료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유전자 수준에서부터 동물 실험까지를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 그런 연구소입니다. 예. 연구소에는 유전자 분석은 물론 단백질 분석 및 활성도 측정, 다양한 세포 배양 및 분석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독립된 건물에서 관리되는 동물 실험 시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시설과 연구 기자재를 이용하여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학자들과 임상의학을 전공하는 의료인까지 모든 수준의 연구를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연구소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연구소에서는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 검증 시험을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 IgY 항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과의 결합력 그리고 그 결합을 저해하는 저해력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네. 용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우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되는 원리를 보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코, 기도 같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의 결합을 한 후 세포 내로 들어와 증식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불리는데 이 단백질이 우리 몸 세포에 있는 AC2 수용체라는 특정 부위에 결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만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다른 물질이 먼저 결합해 버린다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AC2 수용체에 결합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네. 이런 원리에서 스파이크 단백질과 AC2 수용체의 결합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 여기서는 이제 항체가 되는데 그 항체가 개발되었습니다. 네. 연구소에서는 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성분을 주사해서 그 닭이 낳은 달걀에서 얻어낸 IgY, 난황 항체라고 불리는데 이 IgY가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주 매우 높은 수준의 결합력을 보이고 있고 IgY는 우리말로는 난황 항체라고 불리는데 계란 노른자 항체라고 하죠. 달걀 중에 노른자에서 추출해낸 그런 항체를 뜻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달걀에서 분리해낸 항체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고요. 달걀에서 분리해낸 IgY가 코로나19 방역 또는 예방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닭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성분, 특히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주사하게 되면 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결합할 수 있는 IgY, 닭 항체죠. IgY를 자기 체내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백신 접종과 거의 유사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결합력이 있는 IgY를 닭은 달걀 노른자의 높은 농도로 모으게 된답니다. 이런 아래 노른자에서 얻어낸 난황 항체, 즉 IgY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결합력이 있고 이것을 통해 사람에서 코로나19 방역이나 예방을 하는데 이용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항체의 결합력과 저해력을 이제 측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험을 진행하신 건가요? 예, 연구소에서 실험을 3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IgY가 실제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과
하는지를 엘라이자라는 실험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네. 예. 그다음엔 이 IgY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의 ACE2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실제 방어하는지 막는지 저해하는지를 확인을 했고 또 무엇보다 이런 결합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종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예. 네. 지금 아마 그림이 나오고 있을 텐데 네. 실제 IgY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의 ACE2 수용체에 결합하는 걸 저해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붙지 못하게 하는 90% 네. 이상 결합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런 저해 능력을 실험용 쥐에서 만들어낸 실험용 쥐의 혈액에서 만들어낸 단클론 항체와 비교했는데 그 비교에서도 그 저해 능력이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험용 쥐에서 만들어진 단클론 항체를 비교한 이유는 쥐에게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을 주사하여 생성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중화 능력이 확인된 즉 중화 항체이기 때문에 예. 비교를 했는데 쥐의 단클론 항체 중화 항체를 비교 대상으로 한 것은 이 중화 항체는 저해 능력은 이미 입증이 되었지만 실험용 쥐에서 생산해내는 데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럼에 따라서 대량 생산이 어려워서 실험실에서의 분석이나 진단용 정도 이외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변이종에 대한 결합 능력도 분석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 IgY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클론 항체가 아니고 다클론 항체라서 네. 이 다클론 항체는 단클론 항체에 비해서 변이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결합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원래 발생했던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알파부터 카파까지의 여러 코로나19 변이종에 대한 결합 능력을 분석했을 때 이 IgY는 충분한 결합력을 보여주었고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고 아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IgY 항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가 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외부 공기가 처음으로 유입되는 즉 이 호흡기의 끝, 코에서 바로 작용하는 방식이 개발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결합을 저해할 수 있는 항체를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로가 되겠죠. 예. 우리 몸의 기도 또는 위장관도 될 수 있을 텐데 코나 기도에 투여할 수 있다면 체외 방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IgY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에어로졸 형태로 투여가 가능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호흡기 표피에 분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비강 분사형이나 네뷸라이저라는 특별한 이런 분무 형태로 만든다면 우리 코 기도에 투여하여 호흡기 표면에 분포하게 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세포의 ACE2 수용체에 결합하기 전에 먼저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해 버려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걸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우리 몸으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한다라는 얘기인데, 네네. 자, 기존의 백신과 같은 그런 이제 예방 원리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대책은 뭐 서너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환자와 확진자의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역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백신을 접종해서 항체를 가지게 하는 세 번째는 감염자에게 여러 기전의 치료약을 투여해서 중증 질환으로 진행이나 사망을 막는 것이 있을 텐데요. 네. 여기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력이 있는 IgY를 우리 호흡기, 코, 기도 내에 투여한다면 혹시 이 들이쉰 공기 속에 있을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해서 세포 내로 들어오는 것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백신을 맞아서 백신으로 형성된 체내 항체와 더불어서 감염의 차단을 체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항체를 이용한 백신이나 또 의료기기의 상용화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연구소의 이 IgY의 유효성, 결합력과 저해력을 분석한 기업이 저희 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를 토대로 제가 알기로는
식약청과 미국 FDA 제조 허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은 해외 수출 허가만 받았고 국내 시판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GI에 대한 기대 효과는 결국 얼마나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에서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개인 방역은 물론 공간 또는 집단 방역에도 도입한다면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자, 오늘 난황 항체 그러니까 IgY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맞서기 위해서 백신과 항체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코로나19 종식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게 채 2년, 이제 막 2년 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기에 백신을 개발하고 실제 항체가 형성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흔히 돌파 감염이라고 알려져 있는 백신 접종해서 항체가 있는 분들한테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감염이 생기는 게 문제인데 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에 의해서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생성된 항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효과가 떨어지거나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이제 변이종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백신이 가장 중요한 예방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백신에서 생길 수 있는 빈틈을 체외 방어 기전을 통해서 이용을 한다면 조금은 방역 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안심하거나 또 경각심을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동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